요즘 정말 외도하는 분들, 불륜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주변을 둘러보면 하나 건너 한 분이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예전이랑은 다르게 여성분들의 외도가 크게 늘어난 게 중요한 특징인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불륜하는 분들은 얼굴에 표시가 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일단은 매력적인 여성분들이 그럴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람들이 흔하게 말하는 끼부리는 여자라고 하죠. 이런 끼부르는 여성들이 외도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 알고 보면 외모를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정말 조신하게 예쁘장한 분들도 뒤에서는 호박씨 까는 경우가 있거든요. 오히려 외적으로 화려하고 아름다운 분들은 의외로 바람 피우는 경우가 적어요. 남편에게 사랑받고 꾸미는 걸 좋아하실 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바람 피우는 분들을 찾아낼 수가 있을까요? 또 이렇게 불륜을 많이 저지르는 분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어떤 직업에 있는 사람들이 불륜을 많이 하는 걸까요? 통계적으로 보면 몇몇 직업군이 유독 많이 언급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경향일 뿐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에요. 다 중요한 것은 개개인의 성향이 더 중요한 요소니까요. 이혼 전문 변호사들이 말하기를 상간소송에서 자주 등장하는 특정 직업군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남성과 여성의 직업군이 다르다는 점이에요. 남성의 경우 경제적 여유와 시간적 여유가 있는 직업군이 불륜에 빠질 확률이 높다고 하고, 여성의 경우 외모를 중시하는 직업군에서 그런 경향이 보인다고 하네요. 결국 이성에게 어필될 수 있는 직업군일수록 유혹도 많고 그래서 외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지는 거죠. 그렇다면 어디서 이런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걸까요? 사실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아주 당연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여성들의 경우는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을 높게 평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남자들의 경우에는 외모가 뛰어난 여성분들을 높게 평가하시죠. 일단 남자분들은 돈이 생기면 가장 먼저 바꾸는 게 차가 아니라 와이프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외적으로 관리를 많이 필요하는 직업군의 여성들은 특히 확률이 높은데요. 아무래도 나이가 들어가면 타고난 외모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예쁘게 타고나신 분들은 젊었을 때는 엄청나게 돋보여요. 타고난 미모는 절정에 다다르면 그 격차는 엄청나게 벌어지거든요. 근데 딱 꺾이는 시점이 오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요. 여자 나이가 30이 넘어가면 타고난 아름다움보다는 관리를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어요. 여자들도 나이가 들면서 점점 관리하기가 힘들어져요. 아이를 키우거나 양육하면 점점 개인 시간이 줄어들고 관리할 시간이 없어지게 되죠. 그런데 직업적으로 외모를 유지해야 하는 여자들은 조금 다릅니다. 여자들에게 외모는 곧 경쟁력을 뜻해요. 하물며 카페에서 알바를 해도 예쁜 여자들은 쉽게 일을 구하는 반면 외모가 떨어지는 여성분들은 뒤에 가서 설거지를 하거나 굳은 일을 해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나이의 여성분 2명이 있다고 해봅시다. 두 여성은 나이도 같고 경력도 같고 똑같은 회사에 입사해서 연차도 똑같아요. 얼굴을 전혀 모른다는 가정하에 한 분은 격리 역할이고 한 분은 비서 역할을 맡고 있죠. 직업만 들어봐도 여러분은 누가 더 예쁠 것 같은 생각이 드시나요? 일단 격리직을 맡고 있는 여성분은 아마 일 처리나 업무 처리를 하는데 문서와 영수증과 씨름할 확률이 높죠. 반면 비서 역할을 하고 있는 여성분은 고객이나 회장님을 상대하는 일을 많이 하죠. 즉 사람들과 자주 만나는 여성일수록 외모는 곧 경쟁력이 돼요. 아마 여러분들도 비서직을 수행하는 여성분이 훨씬 외모가 예쁠 것으로 예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20대에는 아마 두 분의 차이가 많이 안 날 수도 있어요. 한마디로 타고난 미모에 따라 격차가 날 뿐이죠. 그런데 만약 40대라고 가정해보면 아마 대부분 비서 역할 하는 분이 훨씬 외모가 뛰어날 겁니다. 지난 10년 이상 외모에 꾸준히 관리를 하시고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오랜 경험을 토대로 외모가 곧 경쟁력이라는 걸 뼈 저리게 느꼈을 거예요. 사실 격리 역할 하다 보면 외모가 경쟁력이라는 생각을 못합니다. 그냥 빠르게 일 처리하고 어떻게 하면 엑셀을 잘 다룰지만 생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비서 역할을 하다 보면 들리는 이야기가 엄청 많을 거예요. 건너편 중소기업에서 사장님의 인맥으로 좋은 집에 시집간 비서 이야기나 고객으로 만난 능력 좋은 남자 물어서 팔자 고친 비서 등 다양한 케이스가 있거든요.
이런 걸 눈으로 보고 경험하게 되면 외모에 더 신경 쓸 수밖에 없어요. 혹시 나도 관리 잘하면 다른 능력 좋은 남자 눈에 들 수 있지 않을까 하고요. 사장님을 만나러 온 능력 좋은 남자를 커피 내주다가 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외모에 신경 쓰게 되고 더 집착하게 되겠죠. 물론 나이가 들어서 결혼을 해서도 이런 습관은 버리기 어려워집니다. 이렇게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는 직업군의 여자들은 남자들에게 휘둘리기 쉽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자들에 비해 눈이 높은 특징이 있어요. 특히 누군가를 케어하는 직업을 가진 여성들은 남자들을 쉽게 반하게 만드는 매력이 있어요. 아무래도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고객들을 만나게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작은 행동 하나도 흠잡을 곳 없이 배려심이 넘치게 돼요. 커피 한 잔을 내어 오더라도 너무 뜨겁거나 미지근하지 않게 알맞은 온도로 내어오죠. 이런 배려가 몸에 배어 있다 보니까 남자들이 쉽게 넘어가요. 오히려 안달 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나를 위해 이런 작은 것까지 신경 써주고 있는데 결혼해서 와이프가 되면 어떨까 상상하는 거죠. 사실 그런 분들도 일로 대하니까 배려심이 넘치지 결혼 생활이랑은 전혀 다른데 그걸 잘 모르시죠. 특히 친밀한 고객들을 자주 접하는 직업군에서 이런 일이 매우 많습니다. 비서를 대표적인 직업을 꼽아보았는데 고액의 고객을 상대하는 펀드 매니저들도 그런 경우가 많죠. 남을 특별하게 모셔야 하는 직업들의 대표적인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대접받는 걸 좋아하거든요. 특히 성공한 남자들의 경우에는 예쁘고 젊은 여성이 받들어주는 걸 보면 그냥 못 넘어가요. 꼭 한 번은 저 여자를 정복하고 말겠다는 욕심이 생기죠. 만약 그 여성이 이미 가정이 있어서 힘들지라도 오히려 승부욕을 자극해요. 너무 쉬운 일은 재미가 없어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직업 특성상 고객들을 특별히 대하는 직업을 가진 여성분들이 불륜이나 외도가 잦은 것 같아요. 또 하나 꼽아보자면 영업직군에 종사하시는 여성분들도 바람을 많이 피우시더라고요. 어떤 특정한 직종은 아니지만 보통 제약 영업이나 거래처를 상대하는 영업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영업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사실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전부인 경우가 많아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특히 물건이나 제품보다는 사람을 믿고 거래를 트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물건은 거기서 거기고 비슷비슷한데 그걸 파는 사람이 어떤지에 달려있단 말이죠. 보통 회사들은 이런 상황에서 물건을 더 좋게 바꾸거나 업그레이드를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회사들은 영업사원들의 힘을 강조하죠. 영업사원들을 갈아 넣는 게 돈도 적게 들고 수익률도 오히려 좋거든요. 괜히 개발하고 투자하고 연구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고 투자 비용을 회수를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바에는 영업사원들 돌려서 판매를 촉진하는 게 빠르고 효과적이에요. 이렇게 영업사원들은 엄청난 사명감을 가지고 영업을 하시는데요. 꼭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겠지만 고객들의 갑질이 상당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잔 심부름을 시키기도 하고 오랜 시간 붙잡아 놓기도 해요. 특히 예쁘장한 여성분들은 남자 고객들이 가만히 두질 않거든요. 이런 말씀 드리기는 조금 그렇지만 영업직군의 여성들에게 외모는 엄청난 무기예요. 예쁘기만 해도 판매를 쉽게 할 수가 있어요. 남자분들한테 뭘 믿고 사냐고 물어봐도 얼굴에서 신뢰감을 주니까 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물건 보고 사는 게 아니라 그 여자분 예쁘니까 그 물건도 좋아 보여서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보고 바보라고 욕하실지 모르지만 우리도 광고 보면서 다 물건 사잖아요. 예쁜 연예인들 나오면 그 광고 보고 물건 좋아 보여서 사는 거랑 똑같아요. 영업직 여성분들 예쁘면 그분이 판매하는 게 좋아 보이고 친해지고 싶고 그러니까 사기도 한다니까요. 근데 이게 좀 사이가 깊어지고 친분이 생기면 얘기가 조금 달라질 수도 있어요. 고객 입장에서는 계속 더 많은 걸 바라게 되니까요. 아무래도 내가 이렇게 많이 사면서 너를 먹여 살리는데 너가 나한테 이래서 되겠냐는 마인드를 갖게 돼요. 특히 예쁜 여성분들에게는 바라는 게 더 많아지기도 하니까요. 이런 상황이 되면 딱 두 가지 종류의 대처 방법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자존심이 센 영업직 여성분들은 치근덕대는 남자 고객들을 다 잘라내버려요. 오로지 실력으로 승부하겠다는 마음으로 머리 질끈 묶고 발품 팔면서 영업 다닙니다. 근데 이게 영업이라는 게 실력으로 승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같은 남자들은 정말 주말도 없이 하루 3시간, 4시간 자면서 일하는 분들도 있는데 경쟁이 안 되죠.
그래도 특유의 여성의 감각을 발휘해서 더 잘 나가는 분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대부분 외모 믿고 영업 시작한 여자분들은 나중에 다 나가 떨어집니다. 처음부터 쉽게 일을 하다가 생자부터 시작하려면 절대 못하거든요. 차라리 처음부터 어렵게 일을 했으면 참고 하겠는데 더 쉬운 방법이 있는 걸 아는데 굳이 어려운 방법으로 성공하려면 정말 어려워요. 영업직에서 처음 1년, 2년 잘 나가다가 결국 직군 바꾸는 여자분들이 대부분 이런 케이스예요. 근데 두 번째로 그냥 마음껏 활용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차피 외모도 능력이고 승승장구해서 초반에 승부 보려는 분들이 있어요. 영업이라는 게 어느 정도 인정받고 실적 쌓아나가면 결국 위로 올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처음이 어렵지 일단 여러 사람들 거래 트고 나면 그 뒤가 더 쉬워요. 진짜 어려운 건 처음에 아예 모르는 사람이랑 거래 트는 건데 이때 자신의 외모를 활용하는 거죠. 적당히 데이트도 해주고 비위 맞춰주고 술자리도 놀아주면서 영업력 확 올리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회사에서 초반부터 치고 올라가는 분들이죠. 본인들도 외모가 경쟁력이라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외모에 더 집중을 하거든요. 진짜 잘 나가는 분들 보면 일하는 시간의 대부분을 영업과 외모에 투자만 하시더라고요. 딱 전화해서 물어보면 고객 만나고 있거나 피부과에 있어요. 이렇게 승승장구 하다가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하는 여자들 진짜 많이 봤습니다. 근데 결혼해서도 결국 버릇을 못 고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버릇이 어디 쉽게 사라지겠어요. 그래서 이런 영업직군 여성분들 중에서도 외도하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돈을 쉽게 버는 여성분들은 대부분 외도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노력에 비해서 돈을 많이 버는 분들의 공통점인 것 같아요. 외모가 뛰어나든 말빨이 뛰어나든 능력이 좋아서 쉽게 버는 분들 있거든요. 그런 분들 보면서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결국 그분들은 그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클럽이나 분위기 좋은 바에서 앉아서 사람들 이야기 들어주고 술상 봐주는 걸로 돈 수없이 벌어도 결국 못 헤어나오는 이유가 돈을 쉽게 버니까 우습게 봐서 그래요. 나중에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하고 안정적인 가정 꾸려도 그걸 못 참고 뛰쳐나가요. 이게 정말 무서운 거고 한번 맞들리면 그걸 못 벗어난다니까요. 신기한 게 그럴 필요도 없고 가정도 안정적이고 의사 남편을 만나도 뛰쳐나가요. 그 일이 지긋지긋하고 싫어서 꼴도 보기 싫다고 말은 하는데 새벽에 화장하고 뛰쳐나가서 일해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쉽게 돈을 버는 거에 중독된 거예요. 조금의 노력으로 잠깐의 시간으로 돈을 딱 얻어내면 그게 그렇게 재미있거든요. 외모를 활용해서 남자들만 공략해서 돈 버는 영업하는 여성분들도 비슷한 심리예요. 굳이 어렵게 발품 팔아가면서 손편지 써가면서 영업하는 사람들 보면 답답해하죠. 뭘 그렇게 힘들게 하느냐고 오히려 인생 힘들게 산다고 쓴소리예요. 본인들은 평생 이렇게 살 생각 없고 딱 5년만 고생한다고 말하거든요. 외모 팔아서 영업하는 거 딱 5년 하고 관리직으로 간다고 다짐하고 시작하는 여자들 많아요. 근데 5년 지나서 관리직으로 옮겨가도 또 외모 팔아먹고 있어요. 의사 남편, 회계사 남편, 부자 시댁 땅 물어도 일하고 싶어 해요. 그때 맛봤던 쾌락을 한번 느끼고 싶어서 또 밖으로 돌아다닌다니까요. 남자분들 절대 딱 한 번만 그렇게 영업하는 사람들 없어요. 사람은 정말 안 바뀐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랄게요. 고객을 상대하는 직군, 영업하는 직군을 제외하고 그 다음으로 높은 순위는 몸을 쓰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보통 운동 쪽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여성분들이라고 봐야겠네요. 사실 운동을 하시는 여성분들의 경우는 보통 여자들보다 남성 호르몬이 높아요. 사람마다 물론 차이가 있겠지만 체육대학을 나온 여자들과 다른 여성들만을 비교해보면 그 차이는 확연히 드러납니다. 운동은 보통 남성 호르몬을 자극하고 촉발시키거든요. 하면 할수록 더 많은 남성 호르몬이 나오고 더 운동을 잘하게 되는 선순환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잘하고 근육이 제법 붙는 여성분들은 보통 여자들에 비해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 남성 호르몬은 성적인 욕구와 엄청난 연관이 있습니다. 운동을 하면 할수록 남성 호르몬이 자극되고 성적인 욕구가 상승되거든요. 물론 이걸 건강하게 풀면 아주 좋은데 직업적으로 계속 이어지면 참기 힘든 유혹의 순간이 많이 생기죠. 헬스 트레이너로 예를 들면 일을 하면서 고객들을 많이 상대해요. 고객들의 운동을 알려주고 몸에 대해 더 집착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또 몸에 직접적으로 터치도 많이 하고 스킨십이 잦아진단 말이죠. 사람이 심리적으로 스킨십을 많이 하게 되면 더 친밀해지고 가까워집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외도를 꿈꾸는 일도 아주 이상한 이야기는 아니게 됩니다. 유혹을 참지 못해서 한 번이라도 고객과 선을 넘은 적이 있는 여성분들에게 아주 심각하게 작용해요. 사람은 너무 단순해서 한 번 해본 것과 아예 안 해본 것은 천지 차이거든요. 이게 미혼일 때는 사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일을 하다가 사랑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나중에는 그 남자와 결혼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혼을 해서도 다른 고객과 충분히 또 그런 일이 안 벌어진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렇게 만나신 분들이 있다면 반드시 조심하셔야 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도 이런 일이 없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오히려 공과 사를 철저히 구별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은 없습니다만 한 번이라도 공과 사를 구별 못하고 선을 넘어버린 사람들은 다시 선을 넘는 게 익숙합니다. 오히려 아무도 모르게 쉽게 선을 넘나들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죠. 꼭 트레이너가 아니라도 요가 강사나 필라테스도 비슷한 일이 많습니다. 타이트한 옷을 입고 있는 그녀들 역시도 유혹에 취약한 경우가 많아요. 아무래도 이런 직종에 있는 분들은 외모가 곧 경쟁력이거든요. 몸매뿐만 아니라 얼굴이 예쁘면 고객들이 줄을 서는 경우가 많아요. 실력을 둘째치고 일단 호감이 가면 회원 등록하는 남자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회원 등록한 남자분들은 일단 운동을 배우는 목적도 있지만 무의식 속에는 강사분을 마음에 품고 있어요. 혹시나 밖에서 한번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거든요. 특히 일 끝나고 밖에서 가볍게 고객들을 만나는 여성들은 더 유혹에 치명적입니다. 능력이 좋은 남자들은 장소를 불문하고 항상 여자들을 향해 레이더망을 켜놓거든요. 조금이라도 마음이 가면 곧 바로 대시하고 직진하는 경우가 많아요. 일단 던져보고 안 되면 학원 정도야 가볍게 옮기면 그만이잖아요. 해보고 안 되면 다른 학원도 어차피 많으니까 낚시대를 옮겨 던지듯 대시해보는 거죠. 이게 한두 번 이럴 수 있는데 생각보다 이런 유혹이 많다는 거예요. 딱 한 번이라도 선을 넘게 되면 더욱 선을 넘기가 쉬워져요. 그래서 저는 운동과 관련된 일에 종사하는 여성분들도 조금 조심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운동을 전공했다고 하면 나중에는 강사로 빠지는 케이스가 대부분입니다.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고 알려주다 보면 마음이 통하는 경우가 많아요. 공과 사를 철저하게 구별해야 하는데 가르치고 알려주는 일을 하다 보면 쉽게 사적인 감정에 휩싸이거든요. 진짜 내 감정을 보여주지 않고는 제대로 알려줄 수가 없잖아요. 정성을 쏟고 감정을 쏟아야 제대로 알려주고 티칭해줄 수 있는 법인데 이렇게 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개인적인 감정이 들어가곤 해요. 또 선수들의 경우에도 다른 유혹이 기다리고 있어요. 사실 선수들은 코치나 매니저 등 다양한 사람들에게 레슨을 받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반대로 코치나 매니저와 눈이 맞는 경우가 많은 거죠.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언가를 알려주거나 도움을 받거나 할 때 감정적으로 변하거든요. 특히 운동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주는 희열과 엄청난 감정이 쏟아지기 때문에 더 격한 감정이 들어가서 생각보다 눈이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역이용해서 우리 중년 남자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운동 동호회를 가입해서 스킨십이 많은 운동을 고르시면 돼요. 자연스럽게 친해지고 여성분과 데이트를 하고 연애가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남녀가 가장 스킨십이 많고 격정적인 운동은 바로 춤인데요. 춤 학원에 가면 정말 연애하고 결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연스럽게 몸을 터치하고 서로 의존하고 땀을 흘리고 감정을 공유하게 되니까요.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마음이 안 가는 게 이상하죠. 그래서 제가 연애를 꿈꾸는 중년 남성분에게 가장 추천하는 동호회가 바로 스포츠 댄스 동호회입니다. 스포츠 댄스 동호회에 가입하셔서 마음에 드는 여성 회원분과 많이 발을 맞춰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점차 입을 맞추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 상황이 되면 회원분과 동호회 탈퇴하시고 더 깊은 관계로 발전하시길 바랄게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주제가 조금 옆으로 새버렸네요. 다시 돌아와서 외도의 가능성이 높은 여성분들의 직업적 공통점은 바로 감정노동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일단 감정노동을 한다는 것의 기준은 고객의 기분을 맞춰주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승무원이나 호텔 서비스 직군이 대표적이죠. 이분들은 철저하게 고객의 기분을 배려하는 걸 최우선적으로 배웁니다.
처음부터 너무 강조해서 배우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몸에서 자연스럽게 스며들죠. 거기에 덧붙여서 고객들을 대하기 전에 몸 단장하는 걸 배우거든요. 몸을 깔끔하고 여성스럽게 단장하는 걸 교육을 받아요. 교육이 정말 무서운 게 보통 여자들과 교육받은 여자들은 차원이 다릅니다. 남자들이 좋아하는 걸 무의식적으로 주입식 교육을 받아요.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남자 입장에서는 너무 매력적이죠. 오히려 화를 내거나 진상을 부리는 손님일수록 이런 서비스를 받으면 감동합니다. 감동에서 멈추지 않고 더 큰 감정으로 커져가는 분들도 있죠. 그만큼 다른 직군보다 남자들의 유혹이 많다는 뜻이기도 해요. 뿐만 아니라 감정 노동자분들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에요. 고객의 비위를 맞춘다는 것은 보통 쉬운 일이 아니에요. 스트레스가 점차 축적이 되면 사람은 보통 통제력이 약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당신이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고 해봅시다. 휴일이라 쉬면서 마음도 편한 상태에서는 저녁에 샐러드를 먹는 게 아무런 무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평일에 엄청 힘들고 지친 금요일 저녁이라고 해봐요. 그렇게 스트레스가 축적된 금요일 저녁에도 평소처럼 저녁에 샐러드를 먹을 수 있을까요? 인간의 통제력은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고 그 한계가 넘어버리면 통제력을 잃어버려요. 감정 노동을 하시는 분들 역시도 통제력의 한계를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스트레스가 통제되지 않은 상태에 놓여 있으면 유혹에 더 취약하죠. 실제로 여성들에게 고백할 때 일요일 저녁보다는 금요일 저녁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참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여성들은 유혹에 취약하거든요. 또 승무원의 경우에는 잦은 출장이 있거든요. 집을 벗어나서 있는 시간이 길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하다는 것도 일맥상통합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 많은 대낮에 길거리에 차가 한 대도 없어요. 그렇지만 보는 눈이 많기 때문에 무단횡단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새벽 3시에 길거리에 차도 없고 사람도 없다고 하면 그곳에 서 있는 어떤 사람이든 신호등과 관계없이 무단횡단을 할 겁니다. 출장을 가서 나를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공간은 자유를 꿈꾸게 해줘요. 무언가 마음대로 해도 될 것 같은 착각에 빠지죠. 그곳에 가면 마음도 자유로워지고 하고 싶은 것도 그냥 해버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특히 그 출장지가 한국이 아닌 외국이라면 마음의 욕구가 더 치밀어 오릅니다. 우리나라 여자들 보면 아주 보수적으로 옷을 입기도 해요. 여름에 바다에서도 반팔 정도만 입고 다니는 여자분들이 많고 평소에도 레깅스는 상상도 안 하는 여자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이런 분들도 하와이나 동남아에 가면 일단 옷 매무새가 달라집니다. 비키니는 기본이고 호텔에서도 레깅스 입고 돌아다녀요. 다른 사람들 눈에서 자유롭다는 생각이 들면 거리낌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출장이 잦은 승무원 같은 직종도 사실 굉장히 위험한 편에 속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심하셔야 할 것은 업무 시간이 너무 긴 직업을 가진 여자분들은 위험해요. 예를 들어 늦은 시간까지 맥주를 판매하는 술집 사장님이나 늦은 저녁까지 카페를 지키는 여자 사장님들이 대표적입니다. 업무 시간이 길다는 것은 그만큼 의지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보통 우리가 결혼을 해서 부부가 같이 생활을 해도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적어요. 평일에는 특히 밖에서 일하는 시간이 많단 말이죠. 근데 자영업을 하는 사장님들은 다른 회사원들보다 업무 시간이 압도적으로 길어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나 자주 보는 고객들도 많을 거예요. 그리고 자영업하는 여성분들은 가게의 주인이기 때문에 시간을 유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회사원들은 중간에 시간을 내는 게 어렵기도 하고 특히 큰 회사일수록 다른 동료들의 눈치를 보느라 시간을 빼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이런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시간을 자유롭게 빼니까 본인이 컨트롤이 가능하죠. 여자분이 혼자 자영업을 하면 생각보다 힘을 써야 하는 일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여자분들은 남자 종업원을 선호해요. 남자 종업원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도와주면서 정이 들기도 해요. 특히 젊고 잘생긴 남자 종업원을 선호하는 여성 업주님들은 의외로 그런 경우가 많아요. 나이 차이가 10살 이상 나는데 설마 그러겠냐고 생각하는 남편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젊고 잘생긴 남자들도 하룻밤쯤이야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오히려 젊은 친구들은 하룻밤에 호기심을 더 궁금해하기도 해요. 맨날 주변에 귀엽고 예쁜 어린 친구들만 보다 보면 저 사장님은 어떨까 하는 상상도 해본다니까요. 또 밤늦게까지 영업하다 보면 일 끝나고 술을 한잔 하거든요.
꼭 가게 문 닫아놓고 사장님이랑 종업원들이랑 같이 밥 먹고 술 마셔요. 근데 이럴 때 항상 탈이 나더라고요. 저는 진짜 이런 거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남편분들이 그냥 아내가 돈 잘 벌고 일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는데 대부분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다가 말도 안 되게 어린 남자랑 눈 맞은 아내를 볼 수도 있어요. 남자 업주님들만 이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자들도 똑같습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게 다 비슷비슷해서 여자나 남자나 밤이 되고 술 들어가면 똑같아요. 만약 술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술은 이성과 감정과의 경계를 무너뜨리는데 아주 효과적이거든요. 가게 직원들끼리의 친밀감은 다른 일반 회사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들은 오랜 시간 같이 일하고 중간에 밥 먹고 끝나고도 같이 술을 마시는 사이예요. 야유회도 같이 가고 휴가도 같이 가는 경우가 많아요. 물어보면 가족처럼 잘 지낸다고들 하시는데 그만큼 많이 붙어 있는 거죠. 실제 가족도 아닌데 남녀가 오래 붙어 있으면 생각지 못한 변수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는 장사하시는 여성분들도 조금 조심하시라고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외도나 불륜이 많이 발생하는 직종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우리 아내는 아니겠지, 내 여자친구는 아니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은 버리는 게 좋습니다. 열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 속은 정말 아무도 모릅니다. 특히 제가 주의하라고 알려드린 직종들은 여타 직종에 비해 압도적으로 외도의 비율이 높아요. 한 번쯤은 깊이 있게 생각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물론 꼭 모든 여성분들이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조심해서 나쁠 건 없거든요. 그리고 연애 상대를 고르시는 분들에게 좋은 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연애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 사람 말고도 주변을 둘러보면 좋은 사람이 많습니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고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나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직업군들은 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럴 만한 이유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둘러보시고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시간 되시면 저희 채널의 공식 네이버 블로그에 많은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